네, 기획예산처는 대통령님과 국민께 드리는 첫 업무 보고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출범 배경을 말씀드리고 상반기 주요 성과, 향후 추진과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의 미래 전략과 재정 운용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분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략은 계획에만 머무르고 재정은 단기적 시계에 그쳤습니다. 예산 없는 계획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예산은 맹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가 출범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운용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속도, 패러다임 전환, 정상화로 압축됩니다. 첫째, 갑작스런 위기를 속도로 돌파했습니다. 금년 3월 중동전쟁 발발이라는 위기를 맞아 최근 20년 내에 최단 기간인 29일 만에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둘째, 재정 운용 방식을 확 바꿨습니다. 먼저 닫혀있던 재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주권자 중심의 재정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았습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예산에 한류하는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중심에서 지방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각종 투자사업 평가에 인구 감소 지역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7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지방 우대 원칙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셋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칙을 끊어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점검을 20배 이상 확대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담합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잠재 성장률 하락, K자형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결정적 시기인 지금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향후 추진과제를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수립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상과 국민의 삶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특히 2045년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청년 세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제안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좌측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향후 20년의 청사진을 한 컷 한 컷 알차게 채워가겠습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위의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수립된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의 법정화도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당면한 현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룰수록 위기는 커집니다. 산업 대전환, 양극화 완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바로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적극적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저성장의 벽을 허물고 양극화의 틈을 메울 담대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력, 용수, 교통, 물류, 인프라에서 정주 여건 확충까지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저출생 극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양극화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단비를 미래를 위한 저수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안정화 기능도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지방 우대 원칙도 재정사업에 본격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단순히 군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넘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량 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출 구조 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온 의무 지출도 1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지방 교육조정 교부금, 기초연금 등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든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를 키우겠습니다. 금년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심층 진단을 통해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형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재정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성과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의 성과에 가려 다가오는 구조적 위기의 그림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는 대도약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대전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소관 기관이 재정정보원 한 개밖에 없나 봐요. 예, 재정정보원장님 속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 이거 약간의 뭔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딱 하나. 예. 네, 재정정보는 뭐 별도 굳이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간단하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의무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쉬운 재정 정보 공개, 그리고 AI를 활용한 재정 분석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 공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저희 인력 3분의 1을 동원해서 10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거 저건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무슨 재정에 관한 정보들을 웬만하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에 쓰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비판, 감시, 견제, 조정이 가능한데 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잘 하십시오.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다 공개돼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지금은 열린 재정이라고 해서 데이터 한계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까지 통합해서 그다음에 정부 공개 양도 현재 245종 정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재정 12월 달에 11월 정도에 공개할 모두의 재정에서는 509종까지 확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정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행정이라는 공개가 원칙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AI 전략위원회랑 협의해서 그 정보 보안에 문제 없도록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공개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예산서 한 개만 해도 그 저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저 정말 독하게만 보고 하면 다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러다 중간까지 보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처 장관은 끝까지 봤겠죠? 그 두꺼운 수천 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좀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이것도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AI를 보다가 막 지쳐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 단계 또는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AI로 이걸 읽을 수 있게 판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 서류의 양식도 지금 저희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든가 유사 사업도 거기서 빨리 좀 체크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 공무원들이 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 수준은 좀 고급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빨리 일단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 기획예산처는 발표한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기획예산 분야가 따로 지금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기획 기능을 갈수록 저는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국장 과장들이 자기의 이 국가 구조와 관련된 기획 기능을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 부서가 원래 경제기획원하고 네. 예산실을 합쳤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때 또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제 다시 통합됐다가 이번에 1월 2일자로 분리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보면 기획 기능이 재경부하고 뭐 산업경제부는 산업부 뭐 이런 데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 부분은 지금 그 기획예산처에 직제로 돼 있고 전체 거시경제나 국가경제 전반적인 거는 재정경제부입니다. 그게 근데 그 역할이 뭐 저는 약간 중복돼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획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주로는 예산 기능에 집중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실과 함께 저희가 이 기획산처가 출범하면서 이제 미래전략기획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통합성장 그다음에 그 성장 기획 이런 것과 이제 그다음에 재정 혁신을 통해서 구조 계획을 결국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국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산하의 부부로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기능이 실제로 이제 국가 재정 집행에 관계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획 예산처가 기획을 해야 예산도 사실 거기 맞추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부처들이 하는 일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역할 비슷하게 돼 있으면 이 사실은 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만 탑다운 제도다 실제 그건 홀뿐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새로운 좀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총 지출을 제가 4월 달에 내려면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예산실의 실국장들 또는 장차관이 직접 각 부처에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한 21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령 국정과제를 포함해 있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켜내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편성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향후에 이런 국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잘 발굴하는 것. 그 다음에 진짜 비효율 성과적인 사업들을 잘 찾아내서 그걸 구조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전략을 잘 수립해서 이것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세 지출 분야는 기획예산처 소관이 아니고 그건 재경부가 가지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 지출도 사실 경제 기획하고 매우 관련성이 높을 텐데, 그죠? 예, 대통령 사실은 그 재정 지출, 그다음에 조세 지출을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세로 하는 경우가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재정 지출로 하도록 이렇게 조정도 하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으니까 남의 부처에 관계된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출이 어쨌든 이제 세금 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거나 하는 걸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사실상 지출을 하는 거니까 받을 거를 안 받는 게 또 지출이니까 그 조세 지출하고 근데 일단 거쳐진 세금으로 진짜 지출하는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걸 우리 재정 지출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이거를 기획하는 분야에서 재정 지출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조세 지출은 재경부가 맡는 게 이게 뭐 맞나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사례는 어떤지. 조세 지출도 사실은 재정 지출의 한 형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세금에서 받을 걸 감면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세지출입니다. 네. 결국은 기획 업무와 관계가 있는데 네. 국가 재정 기획과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세제 업무 세금을 걷는 것을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 국고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지출을 이제 재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거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그런데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걷어서 지급하는 거하고 아예 안 내는 그것도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협의를 일단은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산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지고 있는 툴이라는 게 뭐 예산, R&D 같은 그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세나 뭐 조세 지출의 형태도 있고 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금융, 정책금융, 그다음에 민간금융까지 해서 금융, 그다음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입지까지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거를 다 하라고 이제 부총리 부서가 해서 부총리가 다 조정을 한 거고요. 과거에는 직접 또 대통령이 사실 7월 13일 날 재정 전략 회의라는 것이 그런 게 다 망라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하나 이벤트입니다. 그런 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 이 안에 그 부처별 기능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총리님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참관단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네,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신윤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국민에게 바른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위노바와 휴마시스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 개인의 억울함보다 앞으로도 반복될 국민 투자자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일인물과 법인을 개별 사건이 아닌 기업 사냥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무자본 인수합병과 CB, BW, 주식 담보대출 등이 기업 사냥과 상장사 자산 유출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주십시오. 셋째,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해 실질 지배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회사와 소액주주가 가장 큰 피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지배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반복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관한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넷째, 금융감독원의 제보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보자가 일정 기간 이후 조사 진행 상황과 종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민원 공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 사냥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과 책임이 더 크다는 원칙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에서 잘 체결하면 될 것 같고 온라인에 의견 좀 모아본 거 있어요? 예, 그러세요. 몇 가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는 아이디 골뱅이 최지한 대시 19W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정부의 물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어민은 제가격을 받지 못해 불만이고 소비자는 가격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중간 유통 단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 요청드립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 고수다 대시 W6B님 그리고 골뱅이 고 에브리에얼 님 등이 주신 의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 의견을 네, 그 첫 번째 거는 나중에 농식품부 업무보고할 때 해야 될 얘기가 전달해서 네,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좀 충실하게 좀 더 잘 수집해서 의견을 경호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 제한돼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팀을 하나 꾸려서 기존실장이라고 별도 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처 기조실장도 아마 온라인 그래 있어요? 네, 기획예산처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처 관련 온라인 질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JJ T21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카타킴 9135님께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전면 개편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현재 내국세 2.79로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내국세 규모가 매우 커졌고 환경기금은 아주 감소했는데 지방 교육 재정이 그만큼 더 많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국회 감사원들로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구조를 계획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도 대통령께서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는 계속 저희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거 이상으로 거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이제는 갈수록 이런 고등교육이 너무나 지금 OECD 대비 한 68% 정도만 지금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는 문제라든가 또는 평생교육도 이제는 교양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직무재전한 교육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시대에 이런 교육이라든가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의 문제도 있죠. 이런데 좀 더 교육의 소위 균형적 발전에 저희가 좀 투자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국회 그리고 교육감 등과 저희가 좀 더 협의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관계 부처랑 잘 상의해서 저희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국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신규 사업을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지출 효율화, 지출 구조 정도 좀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민 참여단 숫자도 저희가 기존에 한 345명인 것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500명으로 늘렸고 또 이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는 자문단도 저희가 별도로 숫자를 늘려서 했더니 올해 국민 제안 그 숫자가 2배 이상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17건이 제안됐는데 올해 지금 1094건이 제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 예산으로 현재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이 지금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비교로 하면은 한 12.8배 정도가 지금 증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부처랑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직접 포상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 상시 제안 형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산처의 홈페이지 등에 들어와서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이 참여단과 함께하는 수기 과정을 거쳐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오늘은 금융위 기조실장 준비한 게 있어요?
의견 뭐 온라인 의견 아, 예, 뭐- 온라인 의견 금융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온라인 의견 금융위원회 쪽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의견들은 자본시장 건전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문과 제언, 건의가 집중된 사안은요. 그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또는 그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뭐 김현수님, 유익킴님들이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고요. 기타 의견도 그 자본시장 관련된 의견입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 그 아이디가 GOOSE 그 거인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시간이 꽤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업무 보고 할 때보다는 많이 상황들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세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뭐 해외의 그 의견도 그렇고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뭐 기대가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가와 기대가 높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따라하는 추격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존립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어쩌면 이런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 따라하기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도자의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모범이 돼야죠. 그러려면 좀 더 창의적이라야 되고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냐? 전례가 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좀 더 효율적인 제도 방식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혼자서 열심히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특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권한이 큰 공직자는 가장 과거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가장 오래된 구식의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의 정년퇴직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들이 경험한 또는 그들이 아는 세상과 달리 훨씬 더 저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냐. 웬만하면 계급장을 떼고 논의하는 걸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상명하복만 강조하다 보면 주변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요. 너 잘해봐. 뭐 시키는 거나 잘하지 뭐.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가장 젊은, 가장 낮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과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속에 현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다 들어놓으면 좋겠는데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꼭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그런 경우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체적으로 안 그러는데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에요. 전에는 다 수용하고 감수했죠. 그런데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이거든요.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닌 것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수단으로. 그 생각 자체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좀 난 것 같아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안타깝잖아요. 평생 해온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본인은 인식 못하죠.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각별히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본인은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상대를 누군가를 인격적 주체로 대등하게 대하느냐 아니면 아래 또는 수단, 대상으로 여기냐, 이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든 표현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